도현이 글씨 보이니? 네, 시작할게요. 다음은 학생의 발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확인해 볼게요.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있고, 밑에 2번, 기업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 다음 3번, 보기는 학생의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어. 지문 읽고 끝까지 올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얘네들은 지문만 길 뿐이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5반 땡입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때 어떤 자율이 활동을 하셨나요? 발표하면서 지가 말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있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께 저와 제 친구들이 만든 정말 멋진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를 소개합니다. 자율 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를 소개합니다. 요게 이 발표의 목적이네. 오토마타가 뭐냐고요? 물어보고 모형 딱따구리를 꺼내 손잡이를 돌리며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앞뒤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만들어 본 적 있죠?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만들기 시간에 대부분 공작 키트로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오토마타는 크랭크, 기어, 캠과 같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기계 장치를 통해 특정한 동작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조형물을 뜻합니다. 라면서 오토마타란 무엇입니다. 라며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네. 개념. 그런데 우리 동아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공작 키트를 구입해서 주어진 부품을 설명서대로 조립하는 동아리가 두 팔을 교차해 가위표로 만들며 아닙니다.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행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비언어적 표현. 혹은 언어 외적인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우리 동아리는 오토마타의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우와 대단한데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고 조형물로 완성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보는 동아리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코딩을 활용한 오토마타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동영상을 띄우면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겠지. 작년 네모시 오토마타 경진대회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버튼을 누르니까 코딩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렇게 멋진 오토마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정도야. 자랑하고 있는 거지.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거나 발명을 좋아하는 분, 미술을 좋아하거나 프로그래밍 도전하고 싶은 반드시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조형물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진로 선택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학생들한테 진로 선택 확실히 먹히지. 우리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부품을 직접 만들고 대박 3D 프린터 쓴대. 메이커실에서 그 부품을 조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벌써 담당 선생님께 화목 방과 후 3D 프린터와 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두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코딩계의 전설이랍니다. 웃으면서 엄지손가락 치켜들다 우리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쓸까? 표정 몸짓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합니다. 비언어적 표현. 저희한테 오시면 코딩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한 사람이 최소 한 작품 이상씩 만들어 10월에 열리는 학교 축제 때 전시합니다. 두세 명씩 모여 공동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니 진정한 협업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따로 신청해 주세요. 전시할 거예요. 협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율동아리 직접 함께 오토마타에 가입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 1학년 5반에서 장소 저 땡을 찾아 가입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각종 문의도 환영합니다. 많은 친구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별 얘기는 없죠. 옆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푸는데 3번 드릴 거예요. 시작!
1번 윗글의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어의 뜻을 풀이하며 단어 뜻 풀이하는 거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오토마타라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니까요. 옆에다가 1-1번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2번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 청중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정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표시할 것 없이 맞는 얘기. 3번 비언어적인 표현 어디에 있었어요? 아이고야. 비언어적인 표현 여기 있었네. 두 팔을 교차에 가위표로 만들면서 그럼 옆에다가 1의 3 이렇게 써놔도 되겠고 또 비언어적인 표현 있었나?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엄지를 지켜들며 그러면 1의 3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엄지를 지켜들며 1의 3번 그리고 또 위로 올라와서 두 팔을 교차에 가위표로 만들며 여기도 1의 3번 4번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오케이 요거 빨간색으로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거는 말 자체가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질문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질문 있어요? 질문 있죠. 엄청 물어보고 있잖아요. 엄청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1의 4번도 맞는 얘기지. 답은 5번 될 것 같네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맨 마지막 단락으로 나가보면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앞에 자신들 동아리 발표, 그 동아리 활동, 동아리 뭐 기계 뭐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요약해 주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틀린 건 1의 5번. 2번 보러 갈게요. 기억 니은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어 문제는 둘 중 하나지. 적절한 것 찾기, 틀린 것 찾기. 적절한 것 찾기면 내가 그거에 대해 말을 만들어 놓고 맞는가 생각해 보시면 되죠. 기억, 모형 딱따구리를 보내주면서 어떻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볼게요. 다음 문장. 요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앞뒤로 움직이는 조형물 만들어 본 적 있죠? 니들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죠. 기억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는 것,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경험을 환기하는 것, 괜찮아.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 저 모형 딱따구리가 쟤네가 만든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 3번 패스. 동아리 활동을 위해 준비물, 니들 우리 동아리 가입하려면 이런 거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준비물 안내하는 거 아니죠? 4번 탈락. 부품이 지닌 작동 원리를, 여기는 크랭크고요, 기어고요, 캠이고요, 그런 거 아니지. 탈락. 답은 1, 2, 둘 중에 하나지. 밑에 나와 있는 동영상, 이 동영상은 어때요? 우리 에헴 요 정도라고. 어때요? 1번 니은을 활용해 주의사항, 자기 것들 자랑하고 있는 거지 주의사항 아니죠? 1번 탈락. 그러면 답은 2번. 동아리가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수준, 우리 이 정도 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2번 좋겠네요. 3번 보러 갈게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발표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3D 메이커나 메이커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동아리 가입하게 되었어. 가입하고 싶었어. 먼저 화요일 목요일에 나에게 다른 일정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어. 내 거 먼저 확인해야 되겠어. 1번 특히 뭐 때문에 3D 프린터 메이커 오 이거 엄청 땡긴다. 1. 발표에서 알게 된 내용 중 일부를 동아리 가입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파악했다. 나에게 있어선 이게 핵심 정보였어. 1번 괜찮아. 2번 오토마타 동아리에서 코딩 배운다라는 게 가능할까? 코딩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다른 동아리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어. 걔네 얘 발표자가 한 말이 사실일까? 진짜일까? 2번 발표자가 말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괜찮지? 3번 미술을 전공할 건데 이 동아리의 장점이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넘어갔는데 오토마타와 미술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본 다음에 가입을 결정해야 되겠어. 나의 진로, 전공,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을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괜찮지? 다음 학생 1과 3은 발표자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건지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 것인지 밑에다가 써볼까요?
사실일까? 라고 의심하면 타당한 근거에 바탕한지 따져보는 거죠. 학생 1은 타당한가? 사실인가? 없지. 학생 3도 아니죠. 오히려 학생 2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건 4번. 학생 2와 3은 발표에서의 알게 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 더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어. 더 찾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맞는 얘기지.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4에서 7번 가는 인터뷰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교지에 글을 쓰기 위해 쓴 초고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작해 봅시다. 4에서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예전 같으면 문제 먼저 받겠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 요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에 다니는 세모입니다. 조선 왕릉과 관련하여 장묘 전통, 공간 구성, 성물 등에 대해서 학예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인터뷰하는 목적. 반갑습니다. 직접 보며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종이 모셔져 있는 능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네, 좋아요.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어머, 이미 알고 있는 얘기 있죠? 그럼 옆에다가 뭐라고 쓸까? 자신의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경 지식, 이미 알고 있는 것. 등재 기준의 내용 중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죠?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다. 조선은 자연 훼손과 인위적인 구조물 배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왕릉을 조성했습니다. 봉분을 수십 미터 높이로 조성하거나 지하에 궁전 같은 걸 만들었던 중국과 비교하면 조선 왕릉의 자연 친화적 성격이 돋보입니다.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러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과 비교했습니다. 대조의 방법을 썼다. 그렇군요. 예전에 건원릉이나 광릉에 갔을 때도 왕릉이라기보다는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겪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연 속에 이곳 선릉도 자연 친화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느낌. 기능적 필요에 의한 건축물만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자연과의 조화에서 왕릉을 조성했기에 그런 겁니다. 라면서 학생의 생각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줬고 조선 왕릉은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으로 구분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역시 배경지식. 세계유산 등재 기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걸 관련지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설릉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아까 지났던 홍살문까지가 진입공간, 홍살문에서 정자가까지가 제향공간, 저 위가 왕릉의 핵심 공간인 능침공간입니다. 질문할게요. 정자가까지 오는 동안 능침공간이 잘 보였나요? 아니요. 능침공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도 정자각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질문하고 뭐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할게요. 네, 바로 그 점이 조선 왕릉이 가진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연관이 됩니다. 어머, 능침 공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공간 구성의 독창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체크. 대개 정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능침 공간은 참백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침 공간에서는 왕릉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요.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해서 조망 범위가 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따라 지면 높이를 다르게 해서 조망 범위가 다르도록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향 공간의 건축물인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하여 능침 공간을 향한 참백에게 시야를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서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죠. 바로 이런 게 독창적입니다.
조선 왕릉은 공간에 따라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위계를 조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라면서 방금 학예사가 한 이야기를 요약하고 자기의 말로 풀어서 써서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엄청 좋은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은 이거야? 라는 것들 평소에 써도 좋아요. 맞습니다. 잘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성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A라고 묶여있죠? 슬쩍 옆으로 와서 봤더니 5번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집중해보죠. 능침 공간에 배치된 성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능침 공간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성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덤 옆에 이렇게 돌로 조각 같은 거 해놓은 거. 동분에 병풍석, 난간석이 둘려져 있고 봉분 주변에 혼유석, 양 모양, 호랑이 모양, 석상 등이 있습니다. 장명등, 문신, 무신의 석인상, 석마 등을 배치해서 질서 있는 공간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번 문제 손대러 가야지. A에서 학생은 학예사의 이전 대답을 인용하여 아니요. 이전 대답 내용이 아니라 질문의 주제가 달라졌죠. 탈락. A에선 학예사가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런 거 진짜 맞는 겁니까? 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그런 말 아니죠? 탈락. 학예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A에서의 자신의 설명한 내용을 일단 학생이 요청했고 학예사가 설명을 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다음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A에서의 자신이 설명한 내용 오케이. 여기까지도 괜찮아. 3번, 5번 학예사는 A의 설명을 통해 학생의 잘못된 이해를 B에서 바로 잡아주고 있다. A에서 너 이해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없죠. 5번 탈락.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3번, 4번 둘 중에 하나다. 늘 기억하시라. 뭘 기억하시라? 지우고 남는 게 답이다. 찍어도 지우고 나머지에서 찍어주시라.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며 성물이 공간미를 위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어머, 추가 질문을 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왕릉에 배치된 성물은 능침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고유한 예술미를 바탕으로 장엄함을 강조하는 격조 높은 조각품입니다. 예를 들어 석인상은 사각기둥의 느낌이 나타나게 단순화되어 있고 수호신상과 같은 엄숙함을 느끼게 하는 예술미를 드러냅니다. 자, 이제 됐니? 내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줬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줬다. 3번 A에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을 B에서 보충해 줍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지. B에서 반복했다라고 하기엔 A와 B에 겹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탈락. 그래서 순식간에 5번의 답은 3번.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덕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기록문화와 재래의식과 관련된 기준이 있으니 더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라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추가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 어때? 이거죠. 그래서 확인이 됐고요. 4번 문제 이제 손대러 가야 되겠네. 자, 확인해 볼게요. 저는 본문 띄워놓겠습니다. 4의 1번. 알고 싶은 내용을 서두에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다. 인터뷰 시작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있죠. 장묘 공간, 전통 공간, 공간 구성, 성물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면서 어떻게 알고 싶은 내용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4의 1번 맞는 얘기지. 옆에다가 4의 1. 4의 2번.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배경지식.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학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배경지식 나타나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오케이. 어디 있어? 여기 아까 옆에다가 써놨었죠? 어쩌고 저쩌고 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라고 하던데요.
등재됐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밑에 요러요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면서 배경 지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4의 2번. 여기도 4의 2번. 4의 2번 맞는 얘기지. 4의 3번. 학예사의 설명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라는 것들. 그 얘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래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4의 3번도 맞는 얘기. 4의 4번. 학예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공감을 드러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봤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 얘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위로 올라가면서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요. 예전에 여기에 갔을 때에도 맞아요. 자연 친화적이더라고요. 바로 앞에 학예사가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었거든. 그러니까 4의 4번 맞는 얘기지. 여기까지만 보고 4의 5번 체크하셔도 됩니다. 4의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학예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제 생각이 잘못되었었군요. 질문을 덧붙이고 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었군요. 그런 부분은 없지. 그러니까 틀린 거는 5번 됐을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나 보러 갈게요.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글을 쓸 겁니다. 조선 왕릉은 자연 친화적 장묘 전통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조선 왕릉 조선과 기록 문화 조상 숭배의 전통이 이어받아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이 가치에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정되었습니다. 라면서 조선 왕릉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죠.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에서 왕릉을 조성하는 자연 친화적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왕릉의 특징.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었고 능침 공간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하는 공간 구성이 독창적이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공간의 위계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권위와 성스러움을 확보했다. 지면의 높이를 만들고 정자각의 배치를 활용해서 제한 공간, 능침 공간, 조망 범위를 다르게 해서 공간의 위계를 조성했습니다. 공간의 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능침 공간은 왕의 공간인 상계, 신하의 공간인 중계와 하계로 나누어서 영역별로 다양한 성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계, 중계, 하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분석. 상계의 봉분에는 불교적 장식을 새겨놓은 병풍석과 난간석, 봉분 주위엔 영혼이 논이는 석상이 있는 혼유석, 앞뒤로부터 능을 보호하는 양호랑이 석상을 두었습니다. 끊고 중계에는 어두운 사후세계를 밝히는 장명 등 문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끊고 하계에는 무신 형상의 석인상, 석마 등을 두었다. 조선의 내세관과 함께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조선 왕조의 지향성을 드러냅니다. 능침 공간을 뭐 하고 있어요? 상계, 중계, 하계 세 군데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각각의 성물이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뒤로 넘어와서 7번 문제 손대러 갈 거예요. C에 나타난 거 상중하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성물이 있는데 뭐뭐뭐가 있습니다. 끝. 7번의 답은 몇 번? 5번.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배치된 성물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어떠한 모양, 무엇을 위한 어떠한 모양 이렇게 되어 있지. 다음 마지막도 이제 마무리 읽으러 갈게요. 조선 왕릉이 잘 보존되고 있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조선의 기록 문화와 재래의식. 어머, 앞에 있는 학예사가 이야기한 거 요거 찾아보는 거 어때? 라고 했는데 진짜 찾아봤네. 장례 과정을 다룬 국장 도감의궤, 왕릉의 조성 과정을 담은 살릉 도감의궤, 뭐뭐 의궤라고 하면은 그림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의궤 본 적 있어요? 한 번쯤은 있을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중반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 기록 문화 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암튼
지금까지 종묘에서 정례적으로 봉해지던 재래의식은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전통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순식간에 4, 5, 7번 문제 확인을 했죠. 6번 한 문제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분 드릴게요. 시작! 6번만. 6번의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 어머, 쟤네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나? 그렇죠. 이러이러한 어디가 있냐? 왕릉 조성과 기록문화, 조상숭배의 전통이 이어지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라고 해놨으니까 6의 기억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6의 기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니은. 조선 왕릉의 자연친화적 장묘 전통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선의 고유한 장묘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다? 자연 환경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지 자연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는 없지. 자연을 사람이 활용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은 들어가면 안 돼. 디귿. 조선 왕릉의 공간 구성에 독창성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공간의 위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어. 어머 세상에 공간의 위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6의 디귿 들어가야 돼. 6의 디귿 들어가야 돼. 리을. 조선 왕릉과 관련된 기록문화와 재래의식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왕릉과 관련된 기록물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재래의식의 사례를 찾아봐야 되겠어. 맨 밑에 여기 있죠. 기록문화와 재래의식 덕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본 거는 요런 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그러면 6의 리을 들어가야 돼. 기억, 디귿, 리을 들어가야 되죠. 답은 4번. 괜찮을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6의 4번. 그리고 뭐 요 정도로 체크해 놓으면 되지. 6의 4번. 다음 옆에 나와 있는 8, 9, 10번 보러 갈게요. 저는 계속 읽을 거지만 여러분들은 한 장 슬쩍 넘겨서 8, 9, 10번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소집했습니다. 가를 읽고 반영해서 구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작해 봅시다. 혹시 학교에 진짜 채식하는 날 있니? 급식? 아니요. 그쵸. 난리 나겠지? 장문 목적,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합니다.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 전체 예상 독자 분석 결과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이 채식하는 날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왜 그랬을까? 반대하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 건강에 도움이 안 되어서 채식하는 날 도입에 대해서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네. 라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람이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끼니마다. 끼니마다는 아니고. 내용 구성 방안, 채식이 건강해주는 이점, 환경에 기여하는 점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 봅시다. 최근 우리 학교에선 채식의 날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채식의 날이 도입되면 매주 월요일에는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채식 중심의 급식이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시행하는 일과 그때의 메뉴가 뭔지 소개해 줬네요.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5%의 학생이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인용. 이러한 거 인용을 하면 신뢰성이 높아지지. 하지만 나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의 주장. 주장의 근거 1. 건강을 위해서. 주장의 근거 2. 기후위기를 막는 데.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면서 이제 요 이후로부터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가 봅니다. 첫째,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채소류 섭취가 늘 거예요. 우리 학교 급식 시간은 육류를 중심으로 음식을 골라 먹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실태.
잔반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지. 잔반 많이 남은 것.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급식을 제공해도 육류 중심으로 영양소를 섭취한다 라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육류 중심 영양소 섭취에도 문제점이죠.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채소류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채소류 음식을 즐기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식습관도 개선될 거라고 이러한 채식의 날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 다음으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며 육류 소비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채식 중심의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에선 이 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홍보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역시 인용. 하지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 통계에 출처를 밝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출처를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중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웃긴 얘기지만 소도 방귀뀌잖아요. 그게 온실가스에서 제일 많이 배출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 키우는 아저씨들한테 세금을 따로 매겨. 다시 말해 육류 소비를 적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다. 되게 그냥 드립 같지만 그럴 바에야 빨리 다 먹여서 소를 없애면 더 온실가스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설 메뉴의 최고는 LA 갈비지. 아, LA 갈비 너무 먹고 싶다. 올 설에. 따라서 채식하는 날이 도움이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후위기를 막는 데도 기여할 거예요. 그러므로 학교에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대놓고 너무 A 동그라미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A 동그라미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 어디 있을까? 10번 문제 있었네. 10번 문제 보러 가야지.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초보를 써서 읽는 사람을 오해할 수 있어. 너 글 쓰면서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곡류, 육류, 채소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학생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게 목적인데 너는 뭐라고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마지막 문장을 수정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라 다양하게 먹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하는 게 목적인 것이다. 그런 거 찾아야 돼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야, 학생. 그래서 답은 몇 번 하실 거예요?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은 육류를 먹지 말자가 아니라 채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되겠군.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시킨다. 너무 완전히 맞는 말이죠? 잘했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괜찮을까?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9번까지만 제가 또 손대 드릴게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자 문제에서 여기 보세요. 추가로 수집한 자료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있는데요. 얘를 내 말로 간단하게 줄여놓고 옆에다 쓸 수 있으면 끝납니다. 전문서적. 육류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백질, 지방의 섭취량이 적정 수준 초과하고 육류에 거의 없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해집니다. 지방의 과입 섭취나 특정 영양소의 부족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육류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끝. 이렇게 정리하면 요약하면 된다고. 다음
우리 시에서는 1년간 590개 공공급식소에서 고기 없는 화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생 755만 소나무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더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제소 덕분에 채식을 즐기는 습관, 과체중 문제, 건강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채식하는 날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었고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서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냥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한 사례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지. 다음 통계 자료가 나오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제일 많은 거 2개만 보셔도 됩니다. 축산, 산업, 온실가스 배출 비율. 근데 산업 이야기는 앞에 지문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맞네.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가 제일 많네. 산업, 교통, 에너지보다 더 많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살펴보러 갈게요. 이 문단에 기억의 내용을 추가하고 기억, 건강에 악영향 미치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달라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다음, 이 문단에서도 니은을 활용해서 채식을 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준 사례로서 제시해 줍니다. 괜찮지. 세 번째 단락, 제 공공기관의 사례를 니은에 수치를 들면 구체화할 수가 있다. 얘도 맞는 얘기죠. 4번, 산문단 디귿에 그림을 삽입해서 그림을 넣으면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아지겠지. 괜찮아. 5번, 니은과 디귿을 활용해서 제도적 변화보다 개인의 노력, 굳이 따지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제도적인 거지. 축산에서 온실가스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있나? 그럴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지.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고. 위로 올라오셔서 8번 가를 고려하여 학생이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있냐 없냐 찾는 거죠. 역시 1분만 드릴게요. 시작!